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일 나스닥 지수가 처음으로 2만 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M7 가운데에서 5개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인 간밤 사이에는 하루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죠. 생각보다 높게 나왔던 PPI가 그 촉매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간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또 오프닝 벨을 울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가 타종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제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는 생각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방증해주는 수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일제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로써 6일 연속 하락인데요. 지난 4월 이후로 최장 기간 연속적인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0.66% 하락하면서 2만 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웠던 PPI 리포트를 받아든 이후에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어땠는가 보시죠. 일단 미국의 국채 수익률, 그 PPI가 발표됐던 시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10년물 금리 그리고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모두 PPI가 발표됐던 8시 30분을 기점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둘 다 5bp, 4bp가량의 오름세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냈죠. 최근에 금 가격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뜨겁다 보니까 금리를 마음 편히 내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논리가 반영이 되면서 금 가격이 1.8% 하락하고 있죠. 온스당 2,706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발표됐던 월가의 증시 전망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월가에서는 굉장히 잔밋빛 전망들 많이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 전략가의 목소리인데요. 내년 초에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중순까지 S&P 500 지수가 5천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그 이유로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들었습니다. 연준이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고 1월에 한 번 동결을 해준 다음에 내년에 딱 2번밖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줘야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풍부한 유동성이 제공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인 거죠. 거기다가 그 유펜의 와튼 스쿨 제레미 시겔 교수 역시도 조금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내년도 시장이 지난 2년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 M7 기술주들의 급등이 아주 전례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올랐는데 내년에는 이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열기가 식으면서 순환,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M7에 쏠려있던 자금이 다른 시장의 구석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 지금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0에서 10% 안으로 제한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요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 등이 전반적으로 내린 점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은 바로 이쪽에 위치한 어도비가 되겠는데요. 실적을 공개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잘 아시다시피 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이 밴드를 56억 3천만 달러에서 56억 8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인 57억 3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이었죠. 주가는 13.8% 급락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반도체 테마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던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불을 환하게 킨 종목이 바로 인텔이 되겠습니다. 제조 부문과 제품 개발 부문을 분사할 가능성 열려 있다. 오늘 바클레이즈의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CFO가 직접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가량의 상승권 나타내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가장 약했던 종목은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3%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 12월 18일 실적 일정이 있다라는 점 보유자분들께서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내렸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구글 그리고 퀄컴과 함께 개발해왔던 XR 헤드셋이 내년에 출시된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유튜브라든지 구글 같은 것들을 이 안경을 끼고 가상의 대형 화면에서 직접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구글 포토에 올려있는 사진들은 3D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의 퀘스트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장점으로 꼽히는 거는 비전 프로보다 더 가볍고 또 오래 끼고 있더라도 더 편안하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오늘 우리 국내에서 삼성전자 혹은 여러 가지 이 XR 관련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알파벳의 주가는 1.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력 쪽에서의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GE 버노바가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바로 옆에 위치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가 촉매제로 작용할 거라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워너브로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방송과 스트리밍은 영화 사업을 분리하겠다라는 구조조정 단행 소식을 들렸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분리시킴으로써 각 사업부의 명확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 전통적인 방송 사업이 침체되면서 구조조정이 잇따라 단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발표 직후에 주가는 급등으로 반응을 했죠. 15.5% 폭등한 12.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음료 관련주들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 IB들의 매수 의견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일단 코카콜라와 펩시코, 닥터페퍼의 경우에는 도이체뱅크가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레스토랑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코멘트 전해졌고요. 그리고 셀시어스의 경우에는 JP모건이 비중 확대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재고 감소 그리고 성장 가속화에 대한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고요. 셀시어스 홀딩스의 주가는 7.5% 급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죠. 라이엇 플랫폼즈 이슈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라이엇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라고 푸시를 넣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의 장중 한때에는 12%대까지 급등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일부분 반납을 하면서 12.3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PO 종목까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타이탄이라는 이름인데요. 방문 수리기사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수리기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의 스케줄 혹은 CRM, 고객 관리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오늘
나스닥 상장 첫날 급등으로 주가 반응을 합니다.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71달러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시가는 그보다도 더 높은 101달러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42.25%의 급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가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물가지표인 PPI 그리고 고용지표까지 이러한 물가지표들이 금리 인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둘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11월 PPI가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노동부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가량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2.6%의 오름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인 2.6%도 웃돌았습니다. 한 달 전 대비 0.4% 오르며 시장의 전망치인 0.2%를 웃돈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근원 PPI는 0.2%가량 오르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물가다라고 불리우면서 결국에는 최종재 소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PPI가 나중에 CPI에 반영이 될 그 여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지표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11월 PPI가 이 전월 대비 0.4% 올랐고 특히나 추정치였던 0.2%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2월 이후에 그 예상폭과 가장 크게 비껴져 나갔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 간밤에 에그플레이션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달걀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입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달걀 가격이 이 간밤에 54.6%가량 폭등했다라는 지표로 공개가 되면서 우리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고조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추세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 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PPI 안에서 이 PC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지표인 의료라던가 숙박, 항공료 부분의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점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공개가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7천 건 대비 증가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함께 일었는데요. 이에 로이터 측에서는 지금 이번 지표는 추수감사절 연휴, 변동성이 좀 가장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반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좀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둔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표가 금리 인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다른 국가들의, 다른 중앙은행들의 지표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캐나다 2회 연속으로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3회 연속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미국과 무역 전쟁이라는 그 위험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이 간밤에도 PPI 공개 이후에도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98.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12월에는 금리를 단행할 것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물음표가 던져진 부분은 그 이후 1월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당장 1월에도 동결의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도 했고 그 이후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더 강력한 상황인 만큼 지금 어떠한 기조로 이어가게 될지 추가적인 경제 지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간밤에 엔비디아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니까 1.46%가량으로 어제 보였던
보였던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중에 한개 고개를 들었던 게 중국에서 나온 한 루머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엔비디아는 이 중국 판매 중단 소식은 정말 말 그대로 루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중국중앙TV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여러 그래픽 처리 장치 가속기 제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대중 간의 갈등, 이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정말 강력하죠. 그 안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는 지난밤에 있었던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엔비디아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장 중의 하나이므로 앞으로도 중국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알다시피 이 엔비디아에서 이 중국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 관련된 이 투자를 멈출 수 없다라는 기조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간밤에 전해진 소식, 엔비디아가 중국 내에서 AI 자율주행 관련한 인재를 대거 채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해 초에만 3,000명가량 되었던 이 노동자가 올해 말에는 4,000명가량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게 된 거죠. 앞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이러한 인력 확충을 통해서 중국 현지 인력이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엔비디아가 어떠한 기조를 이어가게 될지, 특히나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사이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게 될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전에 살펴본 각국 글로벌 금리 인하 결정도 그렇고 참 이렇게 각국에서 미국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중국 그리고 캐나다까지 간밤에 새로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양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기 하락 속 사회 혼란 가중과 트럼프 교환에 맞서 경제 회복에 당분간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고 초창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한 건데요. 사실 중국은 지난 14년간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좀 방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간밤 정책을 통해서 이제 좀 느슨한 통화 정책을 이어가며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한 거죠. 그리고 미국 대응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기술 봉쇄에 맞서기 위해서 기술 자립에 집중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간밤에는 해당 기조도 조금 바꿨습니다. 경기 하락이 가장 안보 위험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단결을 강조하면서 경기, 이 부양책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급반불을 끄면서 내년에도 GDP 성장률 5%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금리 인하 방침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속적인 회복, 촉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이 어떻게 이번 경기 부양책은 좀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역시나 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히나 관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기조를 좀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전에
캐나다를 두고 25%가량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캐나다가 만약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캐나다에 상당히 높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 측면에서는 20% 가까이 캐나다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이뿐만 아니라 국경지대 경비를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25% 관세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 목록을 앞으로 작성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경고를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미국이 25% 관세를 진행하고 그리고 캐나다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그 양국 간의 긴장이 글로벌 정세에도 좀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WTI 국제유가는 4거래일간 이어오던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공급 광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안에서 이 장마감 직전에 좀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특히나 텍사스주에서 이 가상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결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가상화폐 측면에서 정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비트코인과 리플과 같은 기업들 좀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PPI가 발휘된 이후에 이 상품 가격에 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값도 오랜만에 이어가고 있던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 1.83%가량의 낙폭을 보였고요. 구리값도 하락했던 간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